자, 지역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가 하반기 공채 결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 어벤져스 특집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첫 방송 진행했는데요. 저희 직업방송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방송이 다 있냐. 이렇게 깔끔하게 1년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 어제 정말 이상한 거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 여러분들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프로그램 런칭 때 장장 3주 동안을 진행했던 기업입니다. 어디죠? 네, 맞습니다. 삼성그룹입니다. 저희가요, 오늘 삼성그룹을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들에게 출연할 때마다 취업 소스를 엄청나게 제공해주는 그분입니다. 취업계의 일명 백종원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박세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뭔가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의상 가운이 약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뵈도 반갑습니다. 네, 박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체육계의 백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세영 강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 막내 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어제 정말 공채를 잡아라 정신없이 방송을 끝낸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삼성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박세영 강사님이 있잖아요. 오늘 엄청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세영 강사님이 왜 취업계 소스의 그 1인자냐 이런 거 여쭤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알려고 했더니 우리 PD님이 그러시는데 박세영 강사님이요. 정보를 줄 때까지 그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들이 그렇게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에 카톡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알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엄청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세영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보다 정확한 팩트 중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엑기스 방송 기대하면서 먼저 김수민 캐스터가 전달해 줍니다. 2015년도 하반기 공채 뉴스입니다. 어벤져스 특집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2015년 하반기 공채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첫 관문인 서류 전형부터 고배를 맞은 취준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채용에 지원한 취준생들은 한 사람당 평균 20곳 정도의 원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서류 합격을 한 곳은 3곳, 즉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준생들이 뽑은 서류 탈락의 요인으로는 나의 스펙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어필을 못해서 다른 뛰어난 구직자가 많아서 라는 답변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 금방 저희가 1, 2, 3, 4순위 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자기가 탈락한 이유가 스펙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제대로 못 쓴 것 같다라고 본인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너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강사님 주변에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들 저렇게 생각하나요? 네, 사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서류를 합격한 친구들보다 서류에 탈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고요. 일단 열심히 쓰고 가고 싶은 기업에 탈락을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있고 뭐 서류를 써서 뭐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곧 있을 거니까 의연해 해서 다시 한번 정진하는 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박세영 강사님의 응원에 여러분들이 큰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또 저희의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벤져스 2호입니다. 박세영 강사님과 함께 삼성그룹의 2015년도 하반기 공채 결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어벤져스! 머나먼 우주에서 취준생들을 구하기 위해 2015년 12월 그들이 출동한다. 취업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5 용사. 그 이름하여 공채를 잡아라 어벤져스 특집 17일 삼성그룹 깨부순다.
박세용. 1년간의 공채 분석과 결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예산까지 알아보는 시간. 공채를 잡아라가 12월을 맞아 준비한 취업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야, 그냥 VCR이 좀 낯간지럽네요. 우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도요, 저희 어벤져스 2호 박세용 강사님 충분히 저를 자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답니다. 야, 자부심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삼성의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번 삼성의 하반기 공채는 총 21개의 삼성의 산하 계열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인원은 약 4,000명에서 4,500명 정도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눈에 띄었던 점은 첫 번째 3.0 이상의 학점이 유지됐었는데 이것을 폐지했다는 부분이고요. 네, 둘째는 좋다. 회사 및 직군별로 그래도 영어 회화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로는 모두가 뭔가 궁금했던 창의성 면접이 도입돼서 우리 지원자들을 혼란의 덫에 가둔 점이고요. 네 번째는 20년 만에 부활한 서류 전형. 마지막으로는 심화 전공 과정, 즉 학점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회사가 크다 보니까 공채 포인트도 5가지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 삼성 공채에 새로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적합성 평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별도의 서류 전형 없이 누구나 사트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직무 적합성 평가를 도입해서 얘기가 좀 달라졌다고 하죠, 강사님. 네, 이번 공채는 직무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서 사실 많은 구직자들이 미리 포기한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것이 진행되면서 G사트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실무 면접, 그다음에 창의성 면접,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의 이 5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직무 적합성 평가는 지원서에 작성하는 전공 과목에 관련된 부분, 이수 내역과 네. 활동 경험, 에세이 등을 통해서 지원자가 해당 네. 직무에 얼마만큼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성취한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일체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적인 부분들을 가장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거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좀 힘들어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도 역시 직무 적합성 평가를 볼 것 같은데요. 강사님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연구개발 기술 소프트웨어의 직구는 전공 이수 과목의 수와 난이도, 취득 네. 성적 등 네. 전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이런 지원자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충분히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학이나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들도 배운다고 하면 전공 과목의 심화 과정까지 깊이 공부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은 경영 지원 직구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네.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이요. 사실 지금 직무별로 준비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줬는데 결국은 여러분 학부 때 미리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겠다. 나중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가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삼성고시죠, 삼성고시. 게다가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흔히 말하는 이 사트에서 G사트, GSAT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G사트라고 해서 네. 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름만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G사트에 대해서는 삼성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폭넓은 지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즉 기초 지적 능력과 업무에 필요한 상식을 보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름이 바뀌어서 사트를 열심히 준비하던 친구들은 이게 뭔가 하고 걱정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거죠, 강사님? 네, 기존 사트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독해 문제의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글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도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공부할 때도 긴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문단별로 나눠서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과학, 경제가 약 15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균형을 맞춘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공채 과정 다 끝났잖아요. 이제 방학 있고 12, 1, 2 뭐 이러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공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삼성을 꿈꾸는 친구들은요. 요 강사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지사트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채용 제도를 개편해서 그 원래 취지였던 허수 지원자가 과연 줄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 고시인 네. 사트는 그전 변경 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약 20만 명 정도의 구직자들이 네. 지원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수였습니다. 네. 네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원자 수는 현저히 줄었다고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직군별 직무 위주의 평가를 통해서 직무 역량 검증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내에서는 자기네 기업과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사트를 통과하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면접의 릴레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산 넘어 산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한 게 창의성 면접인데 요거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창의성 면접이라 그래서 세간의 네. 관심을 끌었죠.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종의 토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토론 면접은 구직자들끼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삼성의 이 상황 면접에 관련된 창의성 면접은 면접관과 함께 토론을 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했던 토론이 아니라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 등을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 벌이는 토론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면접관들과 지원자들이 함께 토론까지 해야 되는 건 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자들에게 네. 도대체 이를 통해서 지원자들에게 어떤 점을 보려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네. 관계자에 의하면 지원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 전개 능력을 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의성 면접의 경우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면접이라기보다는 지원자가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이 추가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 면접 기출을 통해서 압박형 질문을 대처하는 방법과 본인만의 압박에 대해서 대처하는 근거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지사트는요 학원에 다녀도 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어쨌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면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현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압박인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마음가짐 단단하게 잘 잡으시면 좋은데 이거 통과해도요 또 생기는 게 뭐냐면 마지막 관문인 임원 면접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의 임원 면접도 정말 당혹스러운 압박 면접이기도 하고 또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후기들을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임원 면접의 경우는 네. 한 명의 구직자에게 3분 이상의 면접관들이 30분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다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자로서는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건데요. 네. 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질문이 이어질지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연습하면 임원 면접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은 뭐 전문가니까 그러지만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시고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방송 때 삼성 면접 다룰 때요. 그 예행 연습도 해봤었고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봤었거든요. 그때 참 기억나는 게 이 질문이 참 당혹스럽더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님. 네.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네. 가정 환경이라든지 대학생활, 성격 등등을 물어봅니다. 사실 자신의 이야기지만 말하는 것이 쉽진 않고요.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등도 질문을 하고 있는 다양한 질문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 태도와 신념 등을 묻는 질문도
18번 18번지처럼 잘 나오고 네.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 특집이지만 제가 특별히 임원 면접 기출 문제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수민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삼성그룹 임원 면접 기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복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가? 주변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족, 일, 돈, 명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삼성이 왜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잦은 노조 파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3가지만 말해보시오라는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만만치가 않네요. 저는 당황스러운 게 삼성은 노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조 파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쩌냐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노조는 나빠요 이럴 수도 없고 법으로 된 건데 참 당혹스러운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전 또 당혹스러운 것들이 가족, 일, 돈, 명예 중에 뭐죠? 난 돈. 근데 수미 씨는 이 중에서 어떤 네. 게 가장 당혹스럽거나 또는 궁금했어요? 저 당혹스럽다기보다는 네. 저도 가족, 일, 돈, 명예 이 질문이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라면 가족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가족 때문에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들을 보니까 뭔가 이게 지원자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강사님께서 이 질문들을 보고 후덜덜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신 것처럼 삼성의 면접의 압박의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단점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수민 씨 이야기한 것처럼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 분석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을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요,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소에 생각이 논리적인지, 태도가 바른지를 보는 거예요. 연습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됩니다. 좋은 인재로. 착하게 살면.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잘 살고 좋은 생각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이 아닐까 싶은데, 또 저희들이 뭐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 계속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공채를 잡아라 앞으로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저희 취준생 중에 한 명이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삼성의 SCSA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 지원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그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사하고 나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네. 호남이시네요. 네, 잘생겼네요. 삼성은 2013년부터 SCS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커버저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참가자는 6개월 동안 거의 1000시간이 못 미치는 960시간 정도의 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채용 내정자 신분으로 삼성전자와 삼성 SD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받는데 해당 교육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직자들이 준비할 것은 여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IT에 관련된 본인의 열정과 그간의 경험들을 준비해야지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인구론 그러잖아요. 인문계 90% 논다.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2015년도 하반기의 공채 결산입니다. 어벤져스 특집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삼성그룹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가요. 이렇게 네.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게 뭐냐면요. 바로 실제로 삼성을 지원했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끈앞풀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네, 끈앞풀에 동원된 친구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네,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는 면접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실제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네. 세 번째로는 학창 시절 및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친구가 있었고요. 네. 네 번째, 여전히 삼성은 기회의 회사이지만 합격이라는 주인공이 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회사다. 역시 삼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삼성 2016년 상반기에 꼭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탈락의 고배를 마셔도 삼성은 네. 지원자들에게 꼭 다시 지원해보고 싶은 회사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지금까지 결산 내용을 총망라하는 2015년 하반기 삼성 공채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어제 방송을 봤어요. 보셨군요. 봤는데 한정희 네. 대표님의 부끄러운 손짓이 해시태그가 되게 그렇죠. 약간 어설펐는데요. 그래서 연습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진이 저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2015년 하반기 삼성 공채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시태그는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 네, 직무 역량입니다. 네. 직무 역량에 대한 기초한 인재를 선호했고요. 네. 두 번째, 창의와 논리입니다. 창의와 논리. 네, 창의성 면접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가진 후보자를 네.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다는 점만 봐도 이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데 의외로 전 약간 좀 의외라고 느껴진 게 삼성에서 창의와 논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군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사님 이제 진짜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 상반기에 네. 삼성의 공채 키워드는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6년 상반기 삼성 공채 핵심 키워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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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네, 주세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어유 조작진 좋습니다. 네. 네, 야.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1박 2일 같아. 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뭔가요? 2016년 삼성 공채 키워드 바로 신수종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수종 수종이 아니라 사업. 네, 신수종. 시체 수종이 아닙니다. 네, 삼성 와, 뭐 난리가 났네요. 신수종 사업이다. 뭐 네. 그거였구나. 폴 맥카트니. 다들 뭐, 야, 드디어 신수종이구나.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네, 삼성은 네. 2011년도에 삼성 신수종 5대 사업 네. 그 사업 재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수종이라는 네. 게요, 강사님, 새롭게 먹이가 되거나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수종. 이렇게 나무 네. 심는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우리가 중심되는 사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참 또 기다렸네요. 네. 5가지의 사업 아이템은 사실 네. 뭐냐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네.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 이외에 미래 먹거리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의 사업이 처음에 그 공개가 됐었는데 약간 네.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된 게 모바일 솔루션과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LED,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에 따른 보다 집중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제약 분야는 저희가 가장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점인데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약진이 2016년도에는 가장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생동성 실험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카피약을 만드는 실질적인 기술 개발하는 의약품 기술 개발 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직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1년 만에 네. 2배가 늘었어요. 그런 애는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정말 삼성이 중점적으로 키우는 회사는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 강사님이 요걸 잡고 오셔서 야, 대단하시다. 일타 강사님은 특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박세영 강사님이 주장하는 요 중요한 회사들은요 한번 관심 있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네. 취준생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삼성 공채 결산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박세영 강사님 준비하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저희가 드릴게요.
박세용 강사님에게 삼성이란? 네, 저에게 삼성이란 뭘까요? 네, 저에게 삼성이란 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 꼭 합격시키고 싶은 회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예, 진짜 일타 강사님 같네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박세용 강사님에게 공채를 잡아란? 공채를 잡아라란 저에겐 일종의 설레임 같습니다. 설레임, 야. 설레임, 지금 떨리네요. 네, 너무 좋네요. 자, 계속 갑니다. 수민 씨, 네. 여쭤볼게요. 수민 씨에게 기출 문제란? 기출 문제란 네. 저에겐 양파 같습니다. 양파요? 까도 이게 네. 쉽지가 않고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군요. 지원자들에게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저에게 수민 씨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자, 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2015년도 하반기 공채 결산 어벤져스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삼성그룹 결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내일은요, 어벤져스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LG그룹 갑니다. LG그룹의 하반기 공채 분석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어벤져스 3호와 함께 하는데 누구냐고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민영 소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민영 소장님이네요. 네, 박민영은 탤런트였죠. 네. 자, 저희 갑니다. 모든 취준생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